실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한 30분 이렇게, 조금만 땡겨. 땡겨달라고? 네, 오셨는데, 옆에 한번 다 이웃들입니다. 옆들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다 옆집이지. 네, 옆집이고, 보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이제 오셨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게 또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던 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가 빨간색이 이렇게 꺼졌죠. 요게 재개발 구역,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하던 재개발에 우리 조합장님도 계시고 임원들이 계셨는데, 그 막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막 앞전에 조합장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얼마 준다 했는데 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역주택조합은 법이 틀려요.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아까 요 선을 그어놓은 재개발은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해가지고 강제법이에요. 요거는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안 한다 하면 안 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진행을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재개발은 여기에 땅이나 집이 있어야 조합원이 됐어요.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원은 딴 동네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소형주택 소유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내가 전용으로 써는 이제 25평 이하예요. 쉽게 말하면 34평 이하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에 의한 촉진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여기 조합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더 쉽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이거나 25평 이하 가진 사람에게는 청약 저축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조합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땅 지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조합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을 그러면 결성해서 사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 하면 사업이 상당히 속전속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어요. 정비사업과 달리 간에서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요런 서류 받잖아요. 요것만 다 해주면 그대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재개발은 대의원에 무슨 해가지고 계속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여러 번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돼요.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얼마를 지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임대주택 없어도 된다는 거. 또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이 없이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이 없거나 있어도 25평 이하 한 개만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더 쉽죠? 청약통장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전매가 자유롭다. 이제 전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안 맞는데 이 성계가 가능해요. 성계. 남에게 파는 거. 내가 했다가 남에게 파는 거. 이걸 전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는 땅 지주자들은 내가 조합원 안 하고 싶다 해도 계속 땅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탈퇴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지주조합원, 근데 여기에 내 땅이나 집을 내준 사람을 우리가 지주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만은 지주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 헐게 일단 주고 또 시세 차익을 또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부산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예요. 장전동도 있고 대연동도 있고 저쪽에 서대신동도 있었습니다. 여기 부산 진구에는 사실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 지어가지고 공급한 자체가 없어요. 진구에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제 여기 프리미엄이란 웃돈이거든요. 웃돈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상당히 아파트 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재개발로 가는 사업보다 이 사업으로 더 많이 갑니다. 왜 이 사업으로 더 많이 가느냐면 다음 한번 볼게요. 재개발하고 요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들 토지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여기는 실제로 시행사가 조합의 사업을 굉장히 신속하게 이끌어갑니다.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짧아야 10년이고 15년, 20년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요 서류만 완성이 되면 그대로 갑니다. 큰 이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제 경쟁 입찰을 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무주택자들이 서울, 아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 없이 오기 때문에 일단 집을 다 조합원을 다 형성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갑니다. 길게 안 가요. 이게 요것만 빨리 잘 처리되면 여기가 제일 관건입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계속 돈을 미리 이야기 안 해요. 야, 신성이 할 때는 얼마 준다 하던데 너거는 와 그렇노 이라는데 그게 틀리는 겁니다. 신성이 와가 아무리 초기에 와 이야기했던 그 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돈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걸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나가라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먼저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돈 이야기. 매매 약정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음부터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돼요. 여기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재개발 사업 하지 말고 차라리 아파트 짓고 싶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뭐 여러 군데가 지역주택 사업으로 갑니다. 해운대도 있고 동래도 있고 저 신평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주택조합을 가는데 앞전에는 재개발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조합 설립 동의서라는 걸 내놓은 상태로 법인을 받았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사용 성락서라는 걸 동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실과 바늘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합 가입 신청서라는 걸 적어요. 그래 나는 뭐 조합 안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요걸 해야 분양권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적습니다. 분양권 우선 신청 권리점. 중요한 거는 권리점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합의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비밀을 좀 지켜달라. 요 말은 이제 이거 먼저 협의한 사람이 협의하고 왔다 이러면 옆에 사람이 막 묻습니다. 니 얼마 받았노? 얼마 받았네? 이렇게 물어요. 자, 그 가격을 얼마 받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질문하겠습니까? 네가 받은 것보다는 좀 더 받으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업무방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하면 사실은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공개돼가지고 손해배상까지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사업이 깨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 때문에 이 사업이 깨졌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이제 소송이 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거 도장 찍었으면 그냥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는 이제 인감도장, 인감정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제 요 서류랑 이렇게 다 돼서 사실은 이게 구청에 넣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해가지고 구청에 전화해가 물어봅니다. 범천상구역 그 사업 허가 났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구청에 공무원이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래. 이게 왜냐하면 이 서류가 들어가야 허가를 받는 사업인데 이걸 안 갖다 줬는데 공무원이 예 범천상구역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구청에 전화해 보는 거는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법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 걸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 자녀분들이 해운대 구청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진구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류 돌아가지고 도장 찍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내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에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허가 났냐고 물어보는 거는 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천 3구역의 요 상황 우리 지주분들이 도대체 그래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모르겠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 정말 레이트 혜택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자, 재개발 사업 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틀리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범천 3구역은 재개발 사업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요 사업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면 일단 조합원한테는 아파트를 로얄청 제일 좋은 걸 주겠다. 이제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우리 조합원들은 5% 싸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 협상 가격은 아까 감정평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세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알파를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이 이제 협의를 하셨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전문 요원들이 저희들은 사실 부동산 전문인이에요. 여러분들 가격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제시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 가격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은 감정평가 행위를 일방적인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이니 뭐니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집 짓는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돈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 구역은 처음에 지금까지 재개발 가자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내 거 정확하게 금액 얼마라고 통지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통지할 이유도 없고 통지 안 합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관리처분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감정평가서 안내가 아니고요. 통지입니다. 통지. 그러면 감정평가 잘 나왔니 못 나왔니 항변할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감정평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제시를 아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기본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 내 집이 9천만 원이라 하네. 감정평가 그 사람이 시세가 9천만 원이라고 하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근데 우리 집에 집안에 금을 좀 많이 발라놨다. 너 그거 안 봤지? 우리 집 돌아가 금 발라놓은 거 좀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도 보고 또 뭐 엄마 아버지가 또 그 안에 뭐 잘해놓은 거 보고 요 정도는 이제 서로 이야기합시다 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해도 담당 요원이 그 가격만 말한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더 이상 가격을 달라고 해도 한번 제시된 그 가격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요만큼 땅을 매입하는 데는 가격이 얼마다라는 토지 매입 가격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288 요 사람은 요래 받아갔는데 1187이 많이 달란다. 그러면 이 평균치가 어떻게 올라가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아파트는 집 없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로 가져가야 될 아파트예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집 없는 사람이 안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든데 비싸게 팔면 오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 주민들이 달라는 가격을 한번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집에 갔더니 얼마 달라 하네, 저 집에 가야 얼마 달라 하네. 가격을 뽑아보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게 한 평당 1,300 정도 주면 돼요. 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자, 범천 3동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1,300 분양하면 사러 오겠습니까? 해운대도 아직 1,300 안 해요. 그래서 이 땅값을 많이 못 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양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서대신동 부르지오가 재개발 구역인데 난리 났었죠. 예. 또 여기 장전동도 난리 났었어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던 저희 집도 여기 조합원이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잘 알죠, 제가. 근데 여기도 감정평가가 여기가 그 온천전철역하고 부산대전철 그 12차선 광대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평지입니다.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금정산 밑입니다. 근데 이 동네의 감정평가가 저희 집이 예를 들면 55평 평지에 그 바로 온천전철역이 가까웠어요. 380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80 나오면 우리 옆집 어르신 집도 내가 그 가격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막 여러분들 저 이래 모여가지고 너가 정신이 있나 없나 막 소리도 던지고 이래 했는데요. 설명회를 한 20번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감정평가가 이래 나왔느냐 하고 설명을 해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고 사하고 지금은 철거를 완전 다 해가 이제 펜스 다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평가 알리고 난 다음에 철거하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 조합원들이 시세 차익을 얼마 가졌냐 1억 5천 정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 집이 380이었는데 그 아파트 분양 신청해가지고 가치가 얼마 됐느냐 한 700, 8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집 매매하려 해도 700, 800 안 돼요. 재개발구역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만약에 판다고 내놨을 때 여기 집 사러 올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있으시지만 실제로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상태의 집을 이렇게 바꿔보면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주택이 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하고 요걸 작성을 했다.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걸 아까 이제 써주던데 요걸 써주던데 요게 보면 걸리죠. 아직 몇 동 몇 호가 여러분들에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구역이 확정돼가지고 정확한 설계 도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분양 신청을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몇 동 몇 호가 결정이 되면 분양권이라고 바뀌어요. 요 우선 신청 권리증이 아니라 분양 계약서가로 바뀌겠죠. 자, 분양 신청 요 권리증을 가지고 어떻게 아까 그게 계속 돈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아까 그걸 요 이제 몇 동 몇 호가 이정현이 거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그런 결정이 돼가 있으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요 어머니한테 파는 거라 제 거를 이제 제가 요 가지고 있던 요런 권리증을 이제 요또 권리증입니다. 요 몇 동 몇 호 아직 아파트는 안 지어졌지만 몇 동 몇 호는 제 거라고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 그거 누가 사노? 삽니다. 네, 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웃돈을 붙여가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웃돈을 안 주고 원가 그대로 팔아도 어때요? 5% 로얄청. 기본적으로 34평이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싸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돈 많이 줘. 이게 내가 내 집을 여기 있던 집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는 건데 자꾸만 돈을 많이 달래요. 그럼 많이 줄 수가 없겠죠. 그럼 많이 주면 여기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손해가 가요. 누구 A라는 사람도 많이 줘버리면. 그런데 다 재산 가치가 틀립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틀려요. 근데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건 얘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인데 너가 얼마 받았네?
막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옆집의 옆집끼리는 가격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집에 금발랄한 집도 있고요. 아닌 집도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하고 저희들이 보는 가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집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권리증을 언제 팔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이제 이사 가라 할 거 아닙니까? 집을 부사야 되니까 이사 가십시오 하면 그때 팔아도 되고요. 지금도 벌써 이거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웃돈 조금 얹어가지고 팔았어요. 자기가 돈이 좀 급해가지고 네 이거 얼마에 이제 가속 대지인데 얼마에 했고 여기가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좋은 로얄청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웃돈 얹어 팔아먹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명의변경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왔습니다. 가야 있는 사람이 섰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 살라고 산 게 아니고 이 분양 권리증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지금도 팔아먹고 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만약에 팔아요.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국세청이 모르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후에 또 팔 수 있어요. 사업 계획성인 인가후에 팔 수 있어요. 요게 나면요 집부수로 들어갑니다. 요게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대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나고 나면 집을 부수로 들어가면 이제 팔 수 있는데 제일 돈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지금 팔면 돈 많이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못 받습니다. 요때 가도 좀 많이 못 받습니다. 요때. 요 사업 성인이 난 후에 팔면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럼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범천동이 지금은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지만 아파트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방향도 좋아요. 다 남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이제 서부산하고 이제 동부산의 서면이라는 지역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낙후가 돼가지고 이 땅값이 별로 비싸게 안 된 땅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치를 올리려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바꾸면 내가 34평을 분양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시세 차익이 집을 다 지었더니 얘를 한 1,000만 원에 팔으라 하네. 얘가 이게 입주 당시 때 가면 한 1,200 정도까지 우리 부동산 소장들은 전망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5% 할인받고 로얄청을 가졌는데 약을 다 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한 1,200까지 팔리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세 차익을 약 4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요때까지 가져가면 시세 차익을 15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집이든 큰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아파트 분양 권리증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분양권 안 받는데요. 설명도 안 돼요. 무조건 쓰고 도장 찍으세요. 막 뭐라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막 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써세요 하면서 도장 억지로 찍어가지고 손에 짚어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 재개발하는 목적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자는 거예요. 이 집을 돈을 많이 달라 하면 누구도 많이 안 줘요. 자, 그럼 아파트 지읍시다. 그럼 바꾼 가격은 미리 돈은 줄 수는 없지만 얘를 가지고 돈을 그러면 버세요. 여기 있는 건 실제 현재의 가치로만 받아가시고요. 분양권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버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재개발로 갔던 여러분들이 사실 재개발로 가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빚이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빚이라고 말합니다. 아파트를 재개발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신성건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알았지만 조합 설립 동의라는 게 돈을 빌리는데 좋다라고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신성건설이 부도나가 갔는데 가들이 우리한테 돈 청구 못하지. 신성건설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돈은 청구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합에 운영하도록 준 돈은 청구를 합니다. 그건 빚이에요, 빚. 빌려준 거예요, 대여금. 자, 내가 이 엄마한테 이 사업하면 너가 시공사를 해줄게. 내가 근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대신 조합 설립 동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조합 설립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 80%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뭐 10몇 억이 된대요. 그럼 그 비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성건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니까 요거 내 여기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준 건데 너가 그 사업해? 그러면 그 돈 우리에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구역 지정된 대로 사업을 하면 그 매몰 비용이라는 건 없어진 돈이거든요. 빌려 쓰기는 썼는데 그 돈이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졌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미 똥이 된 돈이에요. 그렇지만 채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 비용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장전 6구역에 조합을 가다가 이 매물 비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원태외 284명 장전 6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원태외 284명은 29억 30억 정도를 물으라고 이제 집이 전부 다 압류가 됐어요. 그쪽 조합원들은 주민 집까지 오셨는데 다음 보실래요? 그러니까 한 명 가구당 6,750만 원을 물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연대고정 썼던 사람은 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이건설인데 자 그러면 우리 동네도 이제 다시 제일 처음에 매물 비용이라는 데 한번 돌려볼래요. 그래서 여기 검천 3구역도 매물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일하시던 조합장님 이하 그 대의원들이 여기 주민들에게 빚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이 오니까 되게 반가웠던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보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사실상 더 커요. 근데 여기 사는 이제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세입자들이 이익을 못 누려요. 재개발로 가면 왜 비용이 많이 생기냐 하면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에 세입자가 5명이에요. 엄마 집에는 세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따지자면 엄마가 손해입니다. 엄마 돈으로 이쪽 집에 세입자까지 이사비도 주고 식구수 내로 주고 이전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 거는 세입자는 너가 집에 들인 세입자는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땅이 넓거나 재산 규모가 큰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제가 다 놓고 제가 그 이야기는 드릴 수 있어요. 재개발 구역은 가소필지 쫓겨나게 집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익을 많이 봐요. 진짜로 따지자면 조금 복불복으로 재산이 큰 사람이 좀 나눠주는 택이 됩니다. 공동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손해를 좀 보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지역주택조합도 공공성은 가지고 있지만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단 집이 내가 3평을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리증을 주고 100평을 가지고 있어도 권리증을 줘요. 이거는 복불복인데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있는 만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네는 가소필지들이 참 많은데 만나 뵈니까 가소필지들이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잘 몰라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가소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이걸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더 막 큰소리 쳐요. 막 3억 달라 하고 이래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은 볼 때 우리 이제 전문위원들 제가 팀장인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하는 거지
실제는 모르셔서 그러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서 보면 막 자기 집 가지고야 저희들이 볼 때는 몇 촌도 안 되는 집인데 3억 내놔라 막 이러면은 저희들 웃습니다. 웃어요. 뭐 10억을 부르든 3억을 부르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지 시장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천 3구역에는 매물 비용에 대해서 나는 그 매물 비용을 물어도 이 사업 반대다. 나는 내가 그거 물을란다 하는 분은 물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이제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의 의사를 계속 집중을 이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그래서 구역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반드시 이 구역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들어가도 되고요. 일로 들어가도 됩니다. 단 요만큼 우리가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구역을 확정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 서류를 80%만 갖추면 이제 사업 허가를 내가지고요. 다 모입니다. 외부조합원도 옵니다. 저쪽이 뭐 땅구에서 하는 사람도 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총회에 가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막 인터넷도 막 올립니다. 어느 놈이 잘못하면 막 그 나쁜 놈이다 뭐 공개하라 막 또 그리고 경찰에 바로 고발 넣습니다. 근데 재개발 구역의 총회를 제가 가보면요. 전부 다 가만히 있습니다. 조합장만 떠들고 나면 끝이에요. 그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떠들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소유자 이름만 있는 사람만 오다 보니까 다 연로하신 분만 와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어때요? 집 없는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내 집 마련이다 보니까 이 30, 40대들이 막 옵니다. 오면 가들은 인터넷이 잘 되잖아요. 뭐가 안 맞으면 바로 인터넷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뉴스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투명하게 갑니다. 왜냐면 뜨던사람, 저 신평에는요,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뭐 좀 잘못하니까 고소해가 수사도 바로 돌아붙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재개발구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확실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로만 조합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 어둡습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31일까지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무허가 계시는 분들 이제 일종의 말하면 이제 땅은 내 건 아닌데 무허가 계시는 분들은 더 빨리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국세청하고요. 윤호동 씨 땅이 이제 강제로 자녀에게 승계가 돼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려고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그 공매 신청을 회사에서 넣어가지고요. 지금 평가 들어갔고 이제 집달관도 이미 다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협의를 임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들어가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재개발에 동의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범천 3구역이 이 땅 모양 한번 보세요. 이 필지가 없어요. 길이 없는 동네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집을 사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막 종이가 2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0점 몇 평 막 그래가지고 심하게는 본인 땅이 어딘지 찾아봐라 해도 못 찾습니다. 내가 서류는 요래대가 있는데 본인 땅이 어딘지 한번 찍어볼래요 해도 자기 땅을 못 찾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땅에 대해서 엉망입니다. 옛날에 막 그냥 어려운 시대 때 그냥 막 집 짓고 살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 어머니 땅을 깔고 있고 어머니 땅은 뒤에 사장님이 깔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예. 예, 넥터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주민들이 만나면 저 공작창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 공작창은 정치인들의 메뉴입니다. 메뉴. 예. 신문에 났다고 해가지고 확정된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왔다고 확정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이익이 커질 거예요. 그래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직원들을 또 우리가 이 사업체가 여기만 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이제 조합 설립, 이제 이게 매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조합에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동이 좀 있습니다. 이동 있고 저도 이제 그 조합 설립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직원들을 축소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좀 돌아가시면 아는 사람 보고는 야 뭐 빨리 가서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또 가격이 진짜 안 맞아 고민하시는 분은 한 번 더 또 사무실 오셔가지고 좀 우리 또 협의를 한번 또 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늘 다 우리 이제 전문요원들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4개월, 5개월째 주민들 만나가 이런저런 하고 이제 간담회 다가를 나누는데요. 지금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게 아니라고. 시간을 1년, 2년 끌어버리면은 더 이제 사업 경기가 더 돌아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사업 경기를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지체돼가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죠. 추진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용역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가장 말씀한 내나 같은 편이에요. 여기 그 윤호동 씨 땅을 샀잖아요. 이 돈을 수십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수백억을 주고 샀는데 여기 속해 있는 주민이랑 내랑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샀는 이 땅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분들이 안 하신다 하면.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쪽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구역 내 안에 몇 세대입니까? 총그 안에 몇 세대인데 다 찬성 안 하면 반환해가지고 작업이 돼요? 이제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세대수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작으면 그럼 저거 해놔놓고 그거 안 되면 그 작업이 도대체 추진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추진이 되죠 뭐. 이제 짓고자 하는 사람이 지으면 천세대 지을 걸 반으로 줄어들던가 뭐 이래 되지. 팀장님. 예. 나는 동일한 사람인데, 예. 내가 질문을 간단할게요. 예. 지금 저게 제 구역 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서 한 400가구를 알고 있는데요. 403. 예, 400, 약 많이 400가구를 알고 있는데, 예. 동의를 안 해준 쪽에는 예. 결국 말해서 이달 31일까지 어떤 뭐가 결론이 나온다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이달 30일 그러면은 동의가 많이 된 동네, 예. 방금 그 말씀대로 예. 작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은 저짝에 동의를 안 하는 데까지 같이 하려고 시일이 넘어갈 건지.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그 얘기 나왔어요만은 먼저 동의를 해준 사람은 상당히 자기가 이익이 있건 손해가 있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었죠. 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동의를 안 한 동네는 자기 자산권 지키려 안 한 건 어쩔 수가 없고, 예. 동의를 한 구에는 빨리 추진해가지고, 예. 어떤 한 방법이 더 나와줘야지. 재산권 가지고 밀고 땡겨 하는 그걸 진짜 동의해준 사람은 완전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는 빨리 선포를 해가지고, 예. 자, 우리 포기합니다. 내가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빨리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난 내 입장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동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유네도자 사들이 있다거나 동의가 많이 들어올 쪽에는 재개발로 들어가는 방법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그 중간에 어떤 모든 집에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공개하는 건 아니겠지만도 그 가운데 몇 집이 중간에 동의를 안 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는 아니야만 나는 제가 공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그 안 한 사람한테도 납득이 가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제 먼저 한 사람들도 기다리는 게 우리말로 쥐었고, 또 세입자는 자꾸 나가려고 하고, 맞지? 그러니까 안 하려는 동네까지 다 너가 할라이 하사 세월이고, 사업자는 자꾸 이제 경기가 들어가고,
또 우리는 또 여기도 보조도 빨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본천상구역 어머니 아버지만 싫다는데 계속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3월 31일 되면 우리 아까 저쪽에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지가 갈 겁니다. 가고 또 더 지나면 누구누구 집에 안 했다는 걸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 누구누구 집에 안 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안 될 건데, 알려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한다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가 많이 된 지역은 축소해가지고 80%를 맞출 거예요. 맞춰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어쨌든 또다시 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빨리 해주십시오. 예. 빨리 해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요 하고 뭐 2차를 하든지 그래도 안 한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주민간 사업자간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빨리 협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개별로 팔려고 하면 사실은 안 팔려요. 제가 그때 구정전후 해가지고 어떤 자녀분한테 막 제가 하고 냈는데 예, 이쪽에 계시는 분이 물론 이제 돈이 작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으로 만나면 사연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그냥 가지고 있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다. 나는 돈이 싫다, 돈도 싫다 하면 진짜 방법 없고 말도 없어요. 없는데 또 이제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만약의 경우 세상을 빼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자녀분들이 와가 살겠습니까? 안 살지야. 그러면 이 집값이 헐값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소위 더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사업자들이 장당분다는 말을 해요. 삭혀버린다. 나 진짜 딱 고립시켜버리면 이 동네 똥값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영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 사업자 떠나보내버리면 다음 사업자 여기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야 어느 사업자가 보세요. 신성건설이 와가 빚진 거 있지. 또 이 사업자 와가 또 빚졌지. 그러면 이 동네 다음 사업자가 오려면은 사업하려고 달라들면 그 양반들이 또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들, 본천상구의 주민들을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이웃 간에도 야 지금 네가 이 집을 이 가격에 팔면 정말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손해가 아니라 뭐가 진짜 천지가 개벽이 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이 내가 이 집 팔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팔아가지고 손해랍니다. 안 납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 직권으로서는 그 바다가 딴데 가지는 못한다니까. 어쩌면 그러면 아까 그래 말했듯이 분양 받으면 우리가 또 분양 계약금도 또 걸어야 된다니까. 계약금은 10%. 그래, 10% 돈 받아, 아파트 26평짜리 받아도 계약금이 그러면 10% 걸면 여기 넘는데 2천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럼 보상은 뭐 큰 집까지 있는 사람은 좀 몇억씩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 계약금 걸고 어디 가서 살깁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하나 집 사정에 따라서 아니, 가격을 평평을 걸 수는 없었어. 물론은 그랬는데 네. 이제 돈을 갖다가 보상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은 걔였는데 네. 1억 미만 받는 사람은 1억 1 받는 사람들이 그 계약금 자금을 해도 2천만 원 끌어야 되고 그 남은 돈 가요. 나 어디 가서 그럼 그 지주까지 또. 예, 저 어르신 말도 뭐 일리는 있고요. 맞는 말인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기 어떤 집이 1억을 보상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현금으로 받는 거 1억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야 내가 이사 나갈 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사를 못 나가겠다. 이런 분양권을 파는 거예요. 이사 나갈 때 여기가 철거까지 들어가려면 약 이제 빨라야 1년 정도는 되잖아요. 이사 기간도 많이 주니까 그 사이에
그걸 팔면 조금 더 보강을 해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집이 시공이 안 돼도 분양권이 팔리는 말입니다. 예, 공사 시공이 안 돼도. 예, 지금 벌써 이거 팔아먹은 사람 있다니까요. 이거를. 모델하우스 집은 네. 모델하우스만 집은 판단하라. 근데 뭐 매출만 써가지고 그래, 예, 그런 게 막 태반이다.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 와가 처음에 보상 업무를 딱 하러 와가지고는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주민들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분들이 재개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찬성을 했지라고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근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 정식이라는 게 없다. 예, 물론 이제 재개발이든 지역주택조합이 복불복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가졌던 게 이만큼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요게 수평 이동 정도 된 분도 있고 뭐 조금 된 분도 있고 이랬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다 맞게 만족도는 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막 진짜 안타까운 집도 있었고요. 네, 어떤 집은 자기가 옛날에 4천만 주고 샀는데 1,000만 원밖에 가치가 안 나온 집도 있고 참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저 공동묘지보다 더 많더라고요.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걸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최저보장이라가 한 2천만 원짜리가 여기 세금 보상 받고 분양권을 받아가시면 이 사람이 한 그래도 5, 6천 원 돼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 정식 가치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4천만 원 주고 집을 샀는 걸 20년 동안 손을 안 대고 썼더라고요. 자, 집이란 건축물은요 20년 지나면 가격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물건이라는 건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가격을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옛날에 20년 몇십 년 전에 얼마 주고 샀다는 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재개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그 집이 무허가인데 재개발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면 그 집에 팔라고 내놓으면 2천만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양권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팔면 이 사람은 그나마 내가 옛날 20년 전에 참 내가 없고 힘들 때 그렇지만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 안 해. 무산돼 버려. 그러면 그분은 그 집에 휴지가 되거든요. 집이.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분양권을 두 사람 팔았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져가 줄수 있어요. 예, 그래 이제 제가 그 파란 분 보고는 얼마 받았어야 하니까 뭐 이거 자체를 다 족버스를 쓰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좀 조금 받았다고 산 사람도 조금 주고 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상 받은 사람은 뭐 이상 그 비용이 더 받아가야 어떤 분도 아닌가. 웬만하면 이거 하나에 어디 같은 정서 같은 거. 몰라 내 생각에는 한 500 정도 넣었던 5%가 아니고 500. 500 그냥 조금 줬습니다 이러는데 첫 번째 하면 제일 그거 지금 팔면 제일 돈안 돼. 아니 내돈 몇 퍼센트 내 지금 팔아야지. 지금 팔면 그 돈은 여기가 이제 80%가 확정이 되면 요 보면 이제 그걸 적어놨거든요. 사업 부지 그 전체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 계약금 10% 주고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직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건 아니라요. 이제 요거는 약정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매매로 전환이 됩니다. 저기 사장님. 이 사람인데 예. 사실은 전체 보라색 테두리 안에 그걸 다 안고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릴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분이 좀 크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뭐 한 2평, 3평 갖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내 갈 데 없는 데보다도 분양권 이거는 평수 많다고 분양권 가치가 높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한 평 가진 사람이나 500평을 가진 사람이나 분양권이라 하는 건 권리권 자체가 나중에 돈이 되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 돈을 빨리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네. 나머지 부분 작은 부분에는 10년이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이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그 색깔을 빨리 정해가지고 빨리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게 사장님, 예. 그 우리 사장님 말씀이 예. 할 수 있는 색깔을 빨리 정해가지고 네. 하다 안 되나 빼고 예. 되는 방법이 있으면 된다 빨리 추진하자 이 말입니다. 네. 아니요, 지금 시민들이다. 되면은 빨리 하고, 안 되면은 차라리 딱 끊어버리라, 이거라. 고양이 지휘를 끊어서 먼저 재갑을 할 때도 재갑을 한다고 해서 거진 다 돼가는데 신서에서 부도내가 있어 저기 됐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들어와가서 어디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들어와가서는 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뭐 질질 끌어가서는 집수리에서 있을 사람들 집어넣게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들이 끌으려면 내려도 근데 증거를 끊어버리라, 빨리 이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사실 이게 감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아까 그래도 말씀드린 감정평가,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평가 이마도 감정평가를 해서 너는 뭐가 있다, 뭐 얼마다 얼마다 보내줘야지 감정평가 어디 자기네들 뛰게 하는 감정평가 아이 더 느리라니까. 감정평가를 자꾸 사회적 에서 내놓으시던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건 개인 감정평가에 이 사람이 뭐 문이 몇 짝이다, 뭐가 몇 짝이다, 뭐가 몇 짝이다 이거 해서 딱 내야 되는 게 그 감정평가지. 그럼 덮어놓고 감정평가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좀 개인 집이 얼마나 되면 돌려줘야 그 감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답답한 꼬리만 내는 소리가 얼렁뚱땅 해가지고 저기 하려고 하는 게 그래고 시험 사람들이 말 때는 하는 사람들 통장들도 전부 동의 안 해준단 말이야. 상계통이 10통, 11통, 12통 통장들도 전부 다 하나 이것은 뭐 제가 우리 아싸 끊을 때는 다 끊어버리고 가지고 어때요? 10회내 통장 그만두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원래 아무튼 상세가 너무 강제로 15m 번호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게 떨어지면 12m 여기서 일상으로 만약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집수리를 소진하고 내면도 안 되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하려다가 예, 안녕히 들어오십시오. 너를 잡으려다가 너를 우도치는 수도 있고 그렇지.